어머님, 저는 일하잖아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 이런 것도 못 하세요? 오늘도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가 순옥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천사, 시어머니 앞에서는 악마. 과연 두 사람의 사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옥은 남편 김태식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거나 집 근처 경로당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김정호는 근처 아파트에서 아내 김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현지는 늘 회사 일이 많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많다고 했고 평일에는 더욱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정순옥이 아들 부부의 집안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정순옥은 아들 부부가 바쁜 것을 알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아들 정호가 집에 있을 때 며느리 연지는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힘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정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항상 고마워. 우리 때문에 힘드시지? 정순옥은 아들에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들의 집을 도우는 것이 무슨 대수냐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연지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공손함은 온데간데없고 짧고 건조한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 전체 좀 봐주세요. 정순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간단하게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정순옥이 집안일을 하는 내내 방에서 일을 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옥이 일을 끝내고 잠깐이라도 앉으려고 하면 연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주방 정리도 해야 하고 빨래도 걷어야죠. 정순옥은 다시 일어나 일을 마저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청소와 식사 준비에서 시작된 일은 이제 장보기, 빨래, 정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라는 부탁이 생겼고 빨래를 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냉장고 정리까지 맡겨졌습니다. 정순옥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씩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아들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이 많아서 예민한 것이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집에 일찍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아내 연지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어머님이 오늘도 집 정리 도와주셨어. 정말 감사하지? 하지만 그날 정순옥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기 직전까지 쉴 틈 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다정하고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정순옥이 만든 반찬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지는 반찬을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말없이 반찬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고 정순옥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지는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건 입맛에 좀 안 맞네요. 정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정순옥을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라기보다는 마치 고용한 가사도우미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옥은 그 이중적인 모습이 점점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옥은 남편 앞에서도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오늘도 아들네 집에 다녀왔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아내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좀 쉬엄쉬엄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옥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 그릇도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가정이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순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며느리의 집에 가야 했고 내일도 또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김연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하잖아요. 어머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정순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자신은 집에 있고 며느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옥은 아침부터 며느리 집에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주방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정순옥은 지쳐서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이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연지는 정순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빨래도 걷어야 하고 다림질도 해야죠. 정순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빨래를 걷고 다림질을 하고 옷을 개어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순옥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연지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오실 거죠? 순옥은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옥은 남편 김태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정훈의 집에 다녀왔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고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순옥은 웃으며 괜찮다고 아들을 돕는데 뭐가 힘들겠냐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순옥은 감기 기운이 있었고 열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집 좀 봐주세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정순옥은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져서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옥은 약을 먹고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온몸이 나른했고 머리도 아팠지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정순옥은 잠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지는 정순옥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쉬세요? 아직 할 일 많은데요. 정순옥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연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일하는 며느리 있는 집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시잖아요. 정순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정순옥은 억지로 일어나 다시 일을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순옥이 만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버리고 청소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정순옥은 점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고, 아들의 가정이 평화로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내가 말하지 않으니 그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김연지는 여전히 아들 정우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편해요. 어머님 덕분에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믿을 뿐 어머니가 힘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가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집 도와주는 거 많이 힘들지? 정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집을 돕는 게 뭐가 무리냐고 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정순옥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가정에 금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천사였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악마였습니다. 정순옥은 그 이중성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도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정순옥에게 바닥을 다시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번 닦았지만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순옥은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감독관처럼 팔짱을 낀 채 서서 지켜봤습니다. 정순옥은 그 시선을 느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인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정순옥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아들의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옥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의 회사에서 가족 동반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직원 가족들을 초대하는 행사였습니다. 연지는 처음에는 시부모를 초대할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엄마가 평소에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바람 좀 쐬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연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모시고 가야지.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정우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행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순옥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아들이 계속 권하자 결국 승낙했습니다. 행사 당일 정순옥은 아들 부부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며느리 연지는 남편의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정중하게 시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평소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료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순옥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는 우연히 아내와 직장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여자 동료가 연지에게 말했습니다. 연지 씨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낫겠어요. 연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맞벌이면 시어머니 도움 없으면 못 살죠.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야 그렇게 도와주시죠.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밖에서 일하잖아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는 말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정우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잖아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정우는 그동안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도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아내의 말은 달랐습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우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정우는 조용했습니다. 연지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정우는 아내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우는 집 앞에 도착한 뒤 차를 주차하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지금 당장 다시 하세요. 정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내 연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듣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고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 정순옥이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다시 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연지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의 연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하잖아요. 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이것도 못해요? 정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런 태도로 대한다는 것이. 정순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정호는 그 순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지는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얼굴에 웃음을 띄웠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일찍 들어왔네? 하지만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옥은 아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정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그날 밤 정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목격한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정호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호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집에서도 아내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연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지만 정호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말이 없네. 정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내를 추궁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전에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호는 아내에게 회사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와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집 현관 앞에 서서 정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아버지 김태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연락도 없이 왔다고 물었습니다. 정호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니 정순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후 외출한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거실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순옥은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정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호는 결국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없을 때 연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연지가 잘해주지.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집에 일찍 갔을 때 제가 봤어요. 정순옥은 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별일 아니었어.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지. 정우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바닥에 앉아서 떨면서 그게 작은 일이에요? 정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너희 부부 사이만 나빠질까봐 내가 참으면 되는데. 정우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고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엄마 다 들을게요. 정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식사 준비까지.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차갑게 변하고 명령조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정순옥은 며느리가 자주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순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아직 더 할 일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착하게 굴었기에 아들은 몰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못했지. 정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고 어머니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순옥은 조금 진정된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너의 아내니까 너무 크게 싸우지는 말았으면 한다.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에게 또 다른 일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정순옥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할수록 정우의 분노는 커져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볼게요. 정순옥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화내지 말아라. 엄마는 괜찮아. 이제는 너희 집에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우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우는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지만 가슴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연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회사 일 끝났어? 연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연지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나고 왔어. 연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연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님을.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그날 다 봤어.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바닥에 앉아서 물건 정리하고 있을 때 내가 팔짱 끼고 서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연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분노를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가 어머니한테 저는 밖에서 일하잖아요. 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했지? 연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연지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 일이 너무 많았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돼? 연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쉬지 못하게 했지? 만든 반찬 버리기도 했지? 장 봐왔는데 다시 가라고도 했지? 연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연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집을 나가라고? 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연지는 울먹거리면서 남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하지만 정우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한테는 사과 안 해? 지금도 나한테만 사과를 하네? 연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 연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연지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부부잖아.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결국 집을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우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엄마. 정순옥은 아들의 목소리가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 있니?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연지 집에서 내보냈어요. 정순옥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정우야, 그건 너무.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아요. 정순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지만 동시에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정우야, 그래도. 하지만 정우는 이미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연지는 가방 2개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갑자기 재워달라고 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결국 근처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에 짐을 내려놓고 연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정말 쫓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연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는 결혼 후 왕래가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 크게 다툰 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지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정호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연지는 결국 월세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찾은 곳은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좁고 습기가 차는 곳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지는 짐을 풀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던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사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연지는 여전히 남편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정호는 가끔 짧은 답장을 보냈지만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연지는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문자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순옥은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혼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삶이 무너질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지는 혼자만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연지는 계속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연지는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난 것입니다. 정호는 아내를 보고 놀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이야기해? 연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정호는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사과했어? 연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안 했구나. 지금도 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연지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정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진심으로 미안하면 어떻게든 사과하지. 그리고 정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연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좁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연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마음이 풀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연지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장보기도 혼자였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에게만 계속 연락했습니다. 정순옥은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들의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순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정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혼자 사는 집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정순옥은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김태식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는 걸까? 순옥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우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정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남편 김태식은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순옥과 정호 두 사람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순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지금도 화가 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더 힘들구나.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야, 그래도 연지는 내 아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만들어갈 가정이잖아.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엄마가 더 소중해요. 정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 인생은 많이 살았어. 하지만 너는 아직 앞이 멀잖아. 이대로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걸 엄마는 볼 수가 없어.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내니까 한 번은 안고 가거라. 엄마가 용서할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정순옥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호야,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원하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순옥은 아들의 고민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잖아. 이제는 엄마가 너희 집 집안일 도와주러 안 가면 돼. 그리고 혹시 가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잘 지켜보면 돼. 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정순옥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가정 잘 꾸려가거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자신도 무너지고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정호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연지야, 한번 만나자. 연지는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만나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연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연지야. 연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용서하래. 연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래.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연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다 지켜볼 거야.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연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정말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며칠 후 연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고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집에 가서 사과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연지는 정호와 함께 시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연지는 긴장했습니다. 벨을 누르자 순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옥은 며느리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연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정순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회사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긴 할게. 하지만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봐야겠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집 일 안 도와줄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연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할 일입니다. 정호는 그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순옥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내 아내를 한 번 더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너희 둘이 만들어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연지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호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 부모님이 집에 왔고 연지는 조심스럽게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순옥은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준비는 연지가 혼자 했고 정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연지는 순옥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정순옥은 고맙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연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호는 부모님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은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연지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거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둘 잘 지내. 부모님이 돌아간 후 정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연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정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볼 거야. 다시는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연지는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정호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호야,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정호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지는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순옥은 괜찮다고 했지만 연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순옥은 며느리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옥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를 보면서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마음을 여실 거야.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순옥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은 달라지는 걸까? 남편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다시는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연지는 집으로 돌아온 후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적어도 정우가 보는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정우도 퇴근한 뒤 연지를 도와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연지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연지는 빨래를 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피곤해 죽겠네.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이라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것입니다. 연지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불만 가득한 얼굴이 순식간에 미소로 변했습니다. 여보 왔어? 일찍 왔네. 정우는 아내의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연지가 아니라 정우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순옥은 며느리 집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순옥은 남편과 함께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연지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연지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건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말투는 겸손했지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후 연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가 부모님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연지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정순옥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정우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어? 연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고 정우는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호의 퇴근이 늦은 날 연지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집안일 다 혼자 하니까 미치겠다니까. 친구가 위로하자 연지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다 해줬으면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연지는 재빨리 통화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 왔어. 전화를 끊고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 정우는 아내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통화하고 있었어. 정우는 뭔가 숨기는 듯한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지는 겉으로는 노력하는 척했지만 본심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정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연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정순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연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정순옥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 생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연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습니다. 정우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연지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연지가 실수로 국을 쏟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탁보에 번졌고 연지는 재빨리 행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순옥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연지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옥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는 것 같아. 진심은 아닌 것 같더라.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대놓고 함부로 하지는 못하잖아. 정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하지만 정순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여전히 겉으로만 노력하는 척했습니다. 정우 앞에서는 착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연지는 또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정우가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눈빛이 차가워. 뭘 어쩌라는 건지. 친구가 위로하자 연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도 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거야. 평생 꼼짝 못하고 살라는 건가. 연지는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그때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근데 이미 사과했잖아.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데. 연지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연지는 다시 착한 아내로 변했습니다.
여보, 출장 힘들었지? 내가 저녁 준비해놨어. 정호는 아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호는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지도 함께였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순옥과 연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정순옥은 짧게 고맙다고 대답했고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연지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이런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있는 아내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지가 한숨을 쉬자 정호가 물었습니다. 힘들어? 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차가우셔. 그 말을 들은 정호는 차를 세운 뒤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연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연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그래서 사과했잖아. 근데 언제까지? 정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언제까지냐고? 평생이야. 엄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 거야. 정호는 차를 다시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넌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어. 나도 알아. 그냥 상황이 불편해서 참고 있는 거잖아. 정호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연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불편하셨죠? 정순옥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엄마, 아무래도 연지가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지 않아요. 정순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느껴. 겉으로만 하는 것 같더라.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순옥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정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정순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정순옥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이 아니야. 그냥 정호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뿐이야.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정호가 선택한 사람인데. 정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며칠 후 연지는 시어머니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순옥은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고 연지는 그 문자를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비싼 선물을 보냈는데 고작 한 줄이라니. 하지만 정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님이 선물 잘 받으셨대.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거짓된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옥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도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랭한 평화만이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고 연지는 겉으로만 노력하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죠. 출장을 떠나기 전 정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일주일 동안 출장 다녀올게요. 연지 혼자 있을 텐데 괜찮으시죠? 정순옥은 걱정하지 말라고 며느리와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출장을 떠난 후 연지는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연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얼음장 같고 남편은 맨날 나 감시하고. 친구들이 위로하자 연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과도 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건지. 평생 죄인처럼 살라는 거야? 술이 더 들어가자 연지의 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집안일 좀 시켰는데 뭐 그렇게 난리야.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연지야, 시어머니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연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했다고? 요즘 시대의 맞벌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데. 집에 계신 시어머니가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연지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취해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좀 용서해 주시죠.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문자를 보내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옥은 며느리에게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정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고민 끝에 순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장 중인 정우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급한 건 아니니까 출장 끝나고 연락해. 이틀 후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어머니의 문자를 확인한 정우는 공항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순옥은 며느리가 보낸 문자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연지는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왔어? 정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문자 보냈지? 연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술 취해서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내가 술을 마셔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야. 그게 내 본심이잖아. 연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지야, 우리 이혼하자. 연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고 이혼?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아니야. 넌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어. 나도 알고 엄마도 알아. 연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 변하지 않은 건 너야. 그날 밤 정우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정순옥은 아들의 결정을 듣고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괜찮아. 이혼까지는 하지 않아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게 저한테는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연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내야 해요. 정순옥은 아들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연지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정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연지는 집을 나갔고 정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연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냉랭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다퉜던 일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지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정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연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평온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과는 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안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호는 어머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호야, 후회는 안 하니?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엄마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정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정호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순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호는 일에 집중하며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졌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옥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호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김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정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노력하는 척했을 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옥은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떨리던 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정호는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찌개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정순옥도 웃으며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엄마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다고. 순옥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진심이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정호는 혼자지만 평온했습니다. 정순옥은 상처가 남았지만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겨울 저녁, 정순옥은 차를 마시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더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